자, 그러면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 보기 바로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면접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쓰여져 있지 않죠. 왜냐면요, 그거는 대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부분은 정말 천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대비한다고 해도 항상 새로운 면접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중에는, 면접하는 중에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프리젠테이션이나 과제를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면접 프리젠테이션. 요 부분도 제가 경험이 꽤나 많아서 드릴 말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가 스스로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보람 있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마케터죠. 하지만 디자인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요 스크린은 제가 실제로 2021년에 면접을 봤던 회사의 웹사이트와 저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회사 로고랑 색깔을 맞춰서 뭔가 테마를 잘 맞춰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케터로서 이 프레젠테이션이나 과제는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디자인에도 좀 신경을 쓰고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고려했다라는 것을 적극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로고라던가 컬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오타 같은 거 잘 보셔야 하고요. 면접관의 의도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자, 이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요거는 조금 최근에 봤던 면접인데 어,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무엇을 하라라고 했을 때는 설명하는 다큐멘트 문서가 있을 텐데요. 앞서서 구인 공고를 보면서 그 구인 공고를 낸 사람의 마음을 해석했듯이 프레젠테이션도 똑같습니다. 출제 의도가 너무 중요해요. 다만 객관식처럼 답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데 반드시 이 면접 과제를 통해서 지원자의 어떤 면을 보고 싶다 하는 그 의도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과제를 왜 냈을까? 이걸로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유출해 보는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했을 때도 비슷하잖아요. 출제자의 의도, 면접하고 서류 전형도 약간 비슷합니다. 출제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역으로 추측하는 그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팁 중 하나는 나만의 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킥이 무엇인지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면접을 보든 프레젠테이션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120%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또 어떤 회사에 잘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굉장히 간절한데 실제로 내가 준비했던 노력을 보면 그 간절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적은 수의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어, 미리미리 꼼꼼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떨어져도 그 면접을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직접 체험이 가능한 제품, 특히 B2C는 살 수 있잖아요. B2B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라고 하면 사스 정도는 사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뉴스레터라도 그 회사에서 하는 뭐라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체험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를 정리를 해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나만의 킥. 저는 요게 저만의 킥이었거든요. 그 회사의 랜딩 페이지나 하여튼 다 검색을 해봐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마케팅 자료를 다 찾아보고 나라면 이렇게 개선해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업무를 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앞장에다가 이제 외부의 관점에서 뭔가를 어, 문맥을 다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냥 제안하는 겸손한 제안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킥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뭐 킥이 있다고 항상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합격했을 때 물어보면 이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꼭 리허설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 진짜 너무 뻔하고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사실 뭔가가 잘 될 때는 굉장히 뻔한 것들을 그냥 실천할 때 그냥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육성으로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리허설 해보자. 과제를 설명해보자. 누군가를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도 잘 연습을 하고요. 물론 연습한 것처럼은 안 돼요. 그치만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면접을 한 세네 번 보죠? 그 여러분들 계속해서 약간 면접의 달인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연습하면 대부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요. 물론 하다 보면 이건 좀 특이한 면접이었네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플로우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사실 면접이 그렇게 어렵고 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데요. 면접하고 나서 바로 회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기억이 빠르게 휘발이 됩니다. 휘발되기 전에 저는 이제 면접 끝나자마자 뭐 물어봤는지 다 적거나 녹음을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물어봤던 문제들을 나의 면접 문제 뱅크에다가 적어두세요. 회고를 남기면서 그 과정이 어땠고, 느낌이 어땠고, 면접 질문은 뭐였고, 아쉬웠던 게 뭐였는지 소상하게 기록을 해두면 이것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습니다. 두고 다음에 면접 볼 때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됩니다. 자, 마지막 장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조금 까만 배경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면접관들은 생각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러 지원자를 한꺼번에 평가를 합니다. 내가 나의 가치만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많은 비교 대상과 함께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연을 만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타이밍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너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나 뭐 이렇게 낙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거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직을 위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이 이직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준비하시면 어떤 면접이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도움이 되는 그런 면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